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너무 고대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소식 들고 왔는데요. 신님 브러쉬가 나왔습니다. 예이. 장장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해서 제작을 했던 바로 그 브러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사실은 몇 번 스포일러를 했죠. 뭐 요런 브러쉬라던가 뭔가 뭐 요런 브러쉬라던가 약간 이렇게 보라색의 뭔가 흰 털을 가진 그런 브러쉬들이 종종 등장을 했고, 이제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여러분들께도 분명 12월 안에 론칭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바이올렛이 이번 브러쉬의 약간 메인 컬러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뭐 빨간색도 하고 초록색도 하고 뭔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가장 좀 세련된 매치를 보여주는 게 이 보라색의 요런 미색 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아주 명품 브러쉬예요. 첫 번째 팩트, 전 제품 인조모고요. 동물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팩트, 제가 제작 전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디자인까지, 컬러까지 제가 골랐어요. 브러쉬 디자인 자체는 쿠모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솔 때는 좀, 손잡이는 좀 짧고, 여기 이제 쇠라 그러나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좀 길어요. 쿠모의 약간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반영이 돼서 어쨌든 콜라보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사각사각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한 올 한 올 뭔가 장인이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여기는 나무고요. 제가 요거를 미색으로 한 이유는 뭔가 브러쉬를 언제 빨아야 될지 좀 알고 싶어서 했어요. 보통 검은색이나 뭐 브라운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색조를 아무리 많이 발라도 이게 브러쉬를 언제 빨아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 브러쉬가 한 500개 정도 있거든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오래 쓰셨으면 좋겠어서 전 제품 요 부분은 화이트입니다. 귀엽죠? 루키 뱃살털이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에 보면 스펀지도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페이스 브러쉬 세트 하나, 컨투어링 세트, 아이 세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브러쉬들의 제작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뭘 위해 개발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쿠모 신님 콜라보 더 바이올렛 브러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갑자기 새 걸로 돌아왔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의 브러쉬를 쓰면서 어떻게 쓰는지 배울 거니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박스는 바로 제일 큰 쿠모신 더 바이올렛 페이스 세트입니다. 보면은 왕왕이들이 많이 들어있고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스펀지 하면 또 신님 아닙니까? 굉장히 제가 또 스펀지에 일가견이 있고요. 집에 모아놓은 스펀지는 한 300개 정도 되고요. 뭔가 순위를 매겨 놓을 정도로 스펀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스펀지의 기획 의도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부풀어야 돼요. 보이시나요? 물을 묻혔을 때랑 안 묻혔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뭔가 얼굴에 타격감이 없이 파운데이션을 넓게 약간 수분과 같이 펴바를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스펀지들이 잘 찢어져요. 그걸 조금 방지하고자 좀 오래 쓰고자 내구성을 올리는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조금 드라이하고 매트하게 발리고 이렇게 쓰면 좀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죠. 컨실러 스펀지입니다. 컨실러 스펀지가 있어요? 네, 컨실러 스펀지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뭔가 넓게 얼굴 전체에 바른다고 한다면 컨실러는 다크서클 혹은 코옆 혹은 점, 잡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국소적인 부위에 두껍게 바르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얘도 웃긴 거는 물을 먹으면 이렇게 크게 변합니다. 이렇게 2배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는 조금 넓은 면적에 발라도 되는 보드라움이 생겨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컨실러 스펀지를 사용을 해볼게요. 1번 컨실러를 바른다. 이렇게 컨실러를 올리고요. 눈 밑 같은 경우는 물에 적신 걸 사용을 할게요. 약간 다크서클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블렌딩을 열심히 해야 돼서요. 반대쪽도 펴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컨실러 스펀지를 사용해서 컨실러를 펴발라봤고요. 이제 파운데이션 스펀지를 한번 써볼게요.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두드려도 좀 아프지 않은 게 저의 진짜 제일 만들고 싶은 그런 스펀지였습니다. 넓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스펀지, 마스터 스펀지라고 하죠. 제가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반만 바른 이유는 사실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이 제품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 자,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같은 경우는 집중한 점이 최대한 납작하게, 그렇지만 너무 솔때가 또 두껍지 않게, 왜냐면 두꺼우면은 뭔가 쉽게 손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자,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덜어서요.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붓터치가 안 남고 뭔가 내 멋대로 이 끝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옆으로 봤을 때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게 약간 저의 키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거의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야 이 끝부분이 피부를 건드리면서 스트로크를 없애거든요. 다음 보여드릴 브러쉬는 왕브러쉬 루키 뱃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가 한 200개 있는데 이런 브러쉬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브러쉬이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약간 그 고양이의 보들보들한 뱃살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예요. 파우더 브러쉬의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을 터치했을 때 포근하게 얼굴을 감쌀 수 있는 크기와 그리고 절대로 따갑지 않은 텍스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우리 고양이 같은 느낌이 나요. 요거는 이렇게 입자를 골고루 바른 뒤 얼굴을 터치해서 파운데이션을 세팅해주는 그런 용도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제가 늘 영상에서 하는 그런 루틴처럼 파우더를 얼굴에 곱게 흩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털이 굉장히 보드라워야만 양이 좀 골고루 넓게 묻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좀 제 야심작이에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 보시나요? 이 흔들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소리랑. 이 브러쉬에 대한 영감은 저희 고양이한테 받았어요. 참고로 100% 인조모입니다. 루키 뱃살 덜 뜯지 않았습니다. 페이스 툴 세트의 마지막 블러셔 브러쉬입니다. 블러셔는 사실 제가 꽤 최근에 빠진 화장품이에요. 뭔가 기존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쉐딩을 많이 했지 블러셔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계란 한 판에 가까워지면 얼굴에 이 낯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블러셔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최근에 깨닫고 어떻게 하면 초보자 블러셔 초보자인 신님에게 블러셔를 좀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브러쉬가 뭘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제일 쉽게 블러셔를 원하는 곳에 바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브러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블러셔 브러쉬는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 힘들어요. 그리고 모의 길이가 너무 높아도 힘들어요. 왜냐면 모의 길이가 높을수록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약간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여기에 힘을 더 털끝까지 전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 길이는 짧게 옆면으로 조금 넓혀서 한 3cm 정도의 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납작붓 형태로 만들어서 좀 끝으로 약간 터치를 쌓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뭉침 없이 바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에서 이렇게 좀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약간 살짝 굴려서 눕혀서 바르게 되면은 양을 가장 많이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풍성하게 발라준 다음에 사실 세워서 터치를 하게 되면 블렌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지는 부분이 없도록 블렌딩을 하면서 얼굴에 묻은 입자를 털어내는 느낌으로 바르시면 되고요. 블러셔를 바르는 용도입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스 툴 세트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블러셔 브러쉬,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그리고 2가지의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박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음 박스를 열기 전에 머리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부터 컨투어링을 할 거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볼 박스는 구모스 인 더 바이올렛 컨투어링 브러쉬 세트입니다. 컨투어링 브러쉬 세트요, 여러분. 컨투어링 브러쉬. 아주 중요한 브러쉬 키트예요.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뭐 파우더야, 파운데이션이야, 뭐 손으로 대충 급해서 바르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쉐딩, 하이라이팅 손으로 절대 못합니다. 얼룩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브러쉬이기 때문에 아주 찬찬히 살펴보면서 뜯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컨투어링 브러쉬부터 꺼내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제일 많이 흔히 말해 빠꾸를 먹은 친구예요. 그만큼 제가 컨투어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만큼 완벽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얼룩지지 않게 바르기 위해서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럽게 텐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탄성이 심하면 그 탄성 때문에 자국을 남기거든요. 이런 컨투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블렌딩, 뭔가 그라데이션을 잘해야 자연스러운 쉐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어느 한 털이라도 얼굴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약간 탄성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면적 혹은 크기겠죠. 쉐이딩할 때 가장 완벽한 사이즈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가진 여러 개의 브러쉬와 비교하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차 안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하더라도 얼룩이 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이것도 이거는 루키의 약간 가슴털이라고 하죠. 루키 가슴털 브러쉬. 저의 야심작 쉐이딩 브러쉬였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친구는 요 맨 끝에 있는 노즈 쉐딩 브러쉬예요. 노즈 쉐딩이라고 사실 이름을 붙였지만 요 브러쉬는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 눈 아이섀도우의 최종 블렌딩이라던가 가장 넓은 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죠. 이 친구를 쓰면은. 코 쉐딩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코 쉐딩 없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브러쉬의 형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눌리지 않았어요. 원기둥 형태의 브러쉬고요. 옆에서 보면은 뭐가 약간 관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요 끝에서부터 살짝 단계가 시작돼서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얘는 코끝을 좀 디테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갑니다. 아주 디테일한 터치를 해주면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코 옆을 터치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눕히면 이런 데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되지만 각도를 세우면 굉장히 디테일한 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브러쉬가 바로 노즈 컨투어링 브러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것도 정말 아마 매니아 분들이 분명 생기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브러쉬 어디 거예요를 항상 물어보던 하이라이터 브러쉬입니다. 오, 하이라이터 브러쉬가 왜 이렇게 얇아요? 하이라이터 브러쉬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바르라고? 아니요. 하이라이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이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뭐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옆동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 옆면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 약간 털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하자면 옆면이라고 하죠. 털기둥. 털기둥만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털기둥 약간 파트라고 합니다. 옆면을 사용해서 누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터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가 얼굴에 조금 더 밀착이 되면서 하이라이트 본연의 광을 훨씬 더 강조시키겠죠. 우리가 왜 코끝에 손으로 톡톡 치는 거랑 브러쉬로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밀착이 잘 되니까 이게 반짝하잖아요. 그 느낌을 저는 여기서 내려고 했죠. 그 아이스 같은 빙판광 브러쉬입니다. 손으로 터치한 것처럼 코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브러쉬의 끝으로는 눈썹뼈 같이 좀 디테일한 부분의 하이라이터를 쉽게 할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되어 있죠. 보이나요? 뭔가 코끝에 굉장히 반짝하는 손으로 터치한 듯한 그런 광이 보이죠? 기둥으로 발랐거든요. 이렇게 옆면으로. 자, 이렇게 해서 컨투어링 브러쉬 세트 3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브러쉬는 머리를 풀고 갑니다. 오늘은 약간 스네이프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자, 마지막 브러쉬 세트는 쿠모 신 더 바이올렛 아이 브러쉬 세트입니다. 자, 요 안을 보시면 뭔가 요렇게 생긴 애 하나, 요렇게 생긴 애 하나, 그리고 좀 요상하게 생긴 애 하나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친구부터 볼게요. 이 친구는 가장 무난한 아이섀도우 브러쉬예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사이즈가 목표였고요. 딱 그냥 약지손가락 끝에다가 섀도우를 바르는 그 크기? 약간 약지손가락 브러쉬라고 하죠. 제 섀도우 브러쉬 함을 보면 한 이런 아이섀도우용 브러쉬가 한 50개, 100개 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대로 잘 쓰는 브러쉬들이 뭐냐면 가로폭과 세로폭이 똑같은 브러쉬를 제일 많이 써요. 한마디로 멀리서 보면 네모라는 거죠. 정사각형. 자, 브러쉬들이 가로폭보다 세로폭이 높으면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위한 브러쉬가 되거나 혹은 눌러서 컨실러를 위한 브러쉬가 됩니다. 만약에 가로폭이 세로폭보다 넓게 되면은 보통 이런 형태의 브러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발색은 얘보다 강해지는데 블렌딩은 못하게 돼요. 블렌딩 브러쉬가 따로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나 강하게 되게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라인처럼 그리기에는 좋은데 얘도 이제 이렇게 하기엔 좋은데 요 위가 블렌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로폭과 세로폭이 어느 정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은 블렌딩을 계속 스스로 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예로 들어서 가면은 얘는 블렌딩을 못해요. 얘는 너무 외곽이 굉장히 정확하게 가고 지금 발색 강도가 다르죠, 양쪽이. 얘는 블렌딩을 해주면서 가고 얘는 블렌딩 없이 뭔가 라인을 그리면서 가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뭐 얘도 썸타입스 어쩔 때는 쓸 때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기본적인 색깔을 올리는 브러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당한 블렌딩과 함께 눈두덩이 중앙에 가장 풍부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브러쉬를 만들었죠. 자, 만약에 이쯤에서 블렌딩이 어렵다 할 때 꺼내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로 준비한
블렌딩 브러쉬죠. 처음에 저도 이 브러쉬를 제가 고안하고 뭔가 샘플로 받았을 때 얘는 별로 안 쓰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의외로 굉장히 생각한 대로 움직였던 브러쉬예요. 보면은 지금 약간 경계가 되게 져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블렌딩이 안 될 때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브러쉬는 굉장히 댄스합니다. 적당히 발려진 섀도우의 외곽만 블렌딩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보통 블렌딩 브러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브러쉬들은 최종 블렌딩이에요.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을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을 때 좀 넓게 블렌딩하는 용도고요. 제가 만든 이 블렌딩 브러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경계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보통 뭔가 아이섀도우 바르고 얼룩지거나 그럴 때 괜히 이제 이게 또 면적이 넓어지면 사실 스모키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꺼먹게 되면. 근데 그냥 그 주변만 사실 블렌딩을 해서 아이섀도우를 자연스럽게 바르고 싶다 할 때 쓰면 딱 좋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브러쉬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신님 브러쉬예요. 뻥이고요. 이 브러쉬의 이름은 타이트 라인 브러쉬예요. 타이트 라인이 뭐냐? 눈에 굉장히 가깝게 뭔가를 정확하게 칠할 때 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 이 상태로 눈화장을 마무리하진 않잖아요. 뭔가 눈 앞이나 뒤나 언더의 삼각존 같은데 진한 섀도우를 바르곤 하잖아요. 그때 쓰는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의 특징은 끝이 뾰족하고 납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납작한 브러쉬들이 끝에 정확히 엣지를 살리면서 발려요. 이걸로 사실은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얘는 납작한 브러쉬거든요. 뭔가 삼각존의 정확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곳에 속눈썹 약간 털 라인을 하나하나 건드리는 느낌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쌍꺼풀 라인 연장할 때 있잖아요. 이 끊어진 쌍꺼풀 라인 연장할 때 얘로 섀도우 꼬리를 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라이너로도 꼬리를 많이 빼지만 자연스럽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섀도우로도 꼬리를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아주 유용해요. 저는 특히 언더 메꿀 때 언더라인에 정확한 삼각존을 메꿔줄 수가 있고요. 점막을 건드리지도 않고 가루가 날리지도 않아요. 이런 납작이 브러쉬들은 애초에 가루가 안 날립니다. 보통 플러피하고 해벌레한 브러쉬들이 가루가 날리고 이런 뾰족한 브러쉬들은 보통 가루가 안 날려요. 거의 액체를 바르는 데 쓰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퀴드 라이너나 혹은 마스카라를 바를 건데요. 바르고 올게요. 기다려봐요. 네, 갑자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하고 나니까 눈이 굉장히 바뀌었죠. 입술도 바르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바를 거 그랬어요. 입술 브러쉬는 안 만들었는데. 자, 이제 소개해볼 거는 방금 그 브러쉬의 뒤쪽 면이에요. 스펀지 팁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펄땡이들을 바르는 용도예요. 왜냐면은 펄 같은 경우는 플러피한 브러쉬, 뭔가 숱이 해벌레한 브러쉬로 발랐을 때는 눈 밑으로 두두둑 떨어져요. 근데 요런 팁 어플리케이터로 발랐을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죠. 그래서 좀 포인트로 우리가 눈 앞머리나 눈두덩이 중앙 혹은 애교살 위에 바르는 그런 펄 섀도우를 바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요렇게 펄이 묻습니다. 요거를 눈 앞머리에 정확히 올려줘요. 혹은 눈두덩이 중앙에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그냥 딱딱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면을 사용해서 언더라인의 애교살 위에도 이런 식으로 발라줄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딱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 위에 정확하게 펄이 눈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올리는 그런 용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트 라인 브러쉬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날렵한 라인 혹은 뭔가 애교살 혹은 쌍꺼풀 라인 혹은 눈 앞머리나 뒷머리에 꼬리 등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타이트한 브러쉬. 그리고 반대쪽 면은 가루가 많이 날리는 펄 같은 거를 좀 얼굴에 부착을 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완전 필요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님과 쿠모가 콜라보해서 만든 더 바이올렛 시리즈 3박스를 모두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소재 선택부터 디자인 전반에 제가 모두 참여한 그런 브러쉬고요. 비건 소재라는 게 사실은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 털에는 박테리아나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증식하기가 쉬운데 신테틱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런 인조모 브러쉬에는 박테리아가 기생하지 않는 약간 위생적인 안티박테리아.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고 제가 메이크업을 한 10년간 하면서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을 다 집어넣은 제 노하우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12월에 연말에 제가 론칭한 만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로도 굉장히 좋은, 약간 선물로 좋으려면 이게 박스가 네모내야 되거든요. 포장할 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지로 이렇게 싸서 리본을 딱 묶으면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 사이즈가 되는 그런 걸 제가 좀 노렸죠.
지금부터는 이 날짜부터 얼리버드 사전 판매를 시작을 하고요. 정식 판매는 이 날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구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고요. 제가 자세한 정보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쿠모씨님 콜라보 브러쉬 더 바이올렛 판매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